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네트워크 기초라는 과목에 대해서 여러 주 동안 함께할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의 안성진입니다. 저는 사실 그 네트워크 쪽이 전공이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사실 이게 네트워크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만져지지도 않고 뭐 그렇죠. 근데 뭐 요즘엔 뭐 인터넷이다 뭐다 해서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 관련된 그 네트워크 관련된 그런 장비들이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번에 어떤 그 개념이나 그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그 지식들을 가져가시고 좀 더 심화된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함께 네트워크 기초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1주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네트워크 구성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네트워크에서 항상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토폴로지라는 게 나오거든요. 뭐 그런 내용들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계층 구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 프로토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네트워크가 뭔지 여러분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트워크 개요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가 뭐냐라는 거죠. 사실은 딱 두 가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노드라는 거고요. 하나는 링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드라는 것은 우리가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통신 장치도 있죠. 통신 장치도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스위치라는 것도 있고, 뭐 교환기라는 것도 있고, 뭐 라우터라는 것도 있고, 뭐 서버라는 것도 있고, PC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우리가 집합적으로 부르기를 노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제 노드하고 연결된 뭐 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 링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노드들과 링크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체적인 그 덩어리를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트워크가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노드들이 있고 그 노드들을 서로 연결하는 링크들이 있다. 뭐 이게 사실 뭐 다인 거죠. 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공부 끝난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게 좋은 네트워크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네트워크는 좋다. 이 네트워크는 별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그런 네트워크가 어떤 네트워크인지, 뭐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성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좋다, 뭐 나쁘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네트워크가 좋은 네트워크이다, 뭐 별로 안 좋은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성능이라는 것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처리량이라고 부르는 스루풋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이제 단위 시간당 얼마나 이제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처리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고, 왜냐면 인터넷이나 이런 거 쓸 때 보면 뭐 느리면은 여러분이 불만이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연 시간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응답 시간이나 지연 시간이나 이런 것이 오래 걸리게 되면 그런 네트워크는 성능이 안 좋다. 혹은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이 별로 많지 않으면 네트워크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성능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런 성능에는 처리량과 지연 시간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이 네트워크가 좋은지, 이 네트워크가 별로 안 좋은지, 혹은 뭐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좀 더 나은 네트워크를 우리가 개선을 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개선을 시킬 때 기준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이제 신뢰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reliability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뭐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뭐 허구한 날 죽는다. 그럼 그게 좋은 네트워크이겠어요? 그죠? 예. 아무리 내가 속도가 빠른데 뭐 다운 받다가 혹은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맨날 죽어요, 허구한 날. 그러면 이거 정말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신뢰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도 뭐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참 같이 지내기 어려운 것처럼 이 네트워크도 신뢰성이 낮은 네트워크는 별로 좋은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능도 좋아야죠. 신뢰성도 좋아야죠. 그죠? 네, 이런 게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보안이라는 게 워낙 중요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가 좋으냐 나쁘냐라는 걸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그걸 가져가는 거죠. 뭐냐? 그게 보안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성능도 좋고 네트워크도 잘 안 죽고 365일 24시간 잘 돌아가는데 외부로부터의 해킹 공격이나 이런 거에 취약해요. 내가 보낸 데이터를 누군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네트워크는 우리가 좋은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네트워크라고 할 때는 성능이 좋은 것, 그 다음에 신뢰성이 높은 것, 그 다음에 보안성이 우수한 것, 이런 네트워크들을 우리가 좋은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일 빠릿빠릿하게 잘하고 뭔가 부탁하면 금방금방 일 처리하고 그다음 그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막 여기저기 막 그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네트워크라는 것도 이렇게 성능과 신뢰성과 보안성이 좋은 네트워크를 우리가 훌륭한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드라는 거하고 링크라는 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노드하고 노드가 연결된 요 링크를 두 가지 이제 형태가 보통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크게는 선이 있느냐 없느냐, 즉 유선과 무선으로 나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링크를 나눌 때 그렇게 나뉘기도 하고 또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즉 포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혹은 멀티 포인트, 멀티 드랍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송신자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이 하나로 딱 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1대1 포인트 연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멀티 포인트, 멀티 드랍 연결이라는 건 뭐냐? 선 하나를, 매체 하나를 다수의 컴퓨터들이 공유하는 형태. 그걸 우리가 멀티 포인트 혹은 멀티 드랍 연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건 뭐가 다르냐 하면요. 멀티 포인트, 멀티 드랍 연결에서는 내가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이 모두 다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들이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학교나 아니면 어떤 특강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강사가 어떤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청중들은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런 연결은 어떤 연결일까요? 포인트 연결이겠습니까? 아니면 멀티 포인트, 멀티 드랍 연결이겠습니까? 무엇일 것 같으세요? 네, 그렇죠. 멀티 포인트, 멀티 드랍 연결입니다. 왜냐하면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다 듣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어떤 송신자가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받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멀티 포인트, 멀티 드랍 연결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선이 이렇게 연결되면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럼 컴퓨터에서 보내는 어떤 신호가 반드시 프린터로만 가잖아요. 그죠? 딴 데를 안 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결된 거를 우리가 1대1 포인트 연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에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토폴로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죠? 토폴로지. 자, 이게 토폴로지는 뭐냐면요. 아까 그 네트워크가 뭐라 그랬어요? 네트워크가 노드하고 노드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 즉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노드하고 링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펼쳐져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배치가 되어 있느냐라는 게 바로 토폴로지입니다. 근데 그런 토폴로지가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하나는 뭐 메쉬 형태, 뭐 그물 혹은 망 형태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이제 스타 형태. 뭐 우리가 이제 스타니까 별이잖아요. 그래서 뭐 성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버스 형태.
이렇게 선 하나를 다수의 컴퓨터들이 연결하는 그런 형태. 또 하나는 링 형태. 그러니까 노드하고 링크가 이렇게 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폴로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네트워크 자체가 노드하고 링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네들의 배치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를 우리가 토폴로지라고 부르고 그 토폴로지의 형태가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 형태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허브라는 장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집에서 보통 이제 뭐 IP 공유기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제 허브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공유기에 이제 컴퓨터들을 연결하게 되면 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이 이게 별이 빛나는 것처럼 펼쳐져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를 우리가 스타 토폴로지 혹은 뭐 성형, 이제 성이라는 게 이제 그 한자를 사용해서 별 모양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성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 하나에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우리가 이제 연결돼서 이제 공유를 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버스 형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버스 형태라고 부르는 거는 이 타고 다니는 버스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내부에 뭐 어드레스 버스, 뭐 데이터 버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이제 버스가 컴퓨터 내부에 있는 여러 개의 레지스터들이 그 선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드레스 버스, 뭐 데이터 버스 이렇게 부르는데 그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고 다니는 버스하고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링형. 링형은 쉽죠. 컴퓨터들이 서로 이렇게 링 모양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뭐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링형이라고 부르고요. 사실 뭐 그물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형태가 아니면 다 그냥 뭐 그냥 메쉬 형태다, 뭐 그물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토폴로지 형태가 없고 그냥 이제 뭐 노드들끼리 서로 링크를 사용해서 그냥 연결되어 있는 그냥 형태, 그걸 우리가 이제 그물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런 그 노드들이 링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토폴로지라고 불렀는데 얘네들이 그러면 우리 학교는 혹은 우리 회사는 링형이야, 우리는 뭐 스타 형태야,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토폴로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최하단, 마지막 단에 있는 토폴로지는 그런 형태일 수 있어요. 뭐 스타 형태일 수도 있고 버스 형태일 수도 있고 링 형태일 수도 있고 그런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4가지 토폴로지들이 서로 얼기설기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네트워크 분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난 유선이나 무선으로 분류할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네트워크의 이제 크기, 이제 얼마나 이제 노드와 링크들이 연결되어 있는 걔네들이 어디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느냐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오너십이라고 해서 그 네트워크의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구조, 이런 걸 각각을 고려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분류할 때는 랜과 WAN과 그다음 MAN, 이렇게 3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랜이라는 것은 가장 이제 그 크기가 작은 규모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MAN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보다 약간 규모가 큰 거. 그다음에 WAN이라고 부르는 것은 규모가 가장 큰 형태.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보통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LAN이라고 부르는 것은 Local Area Network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까지가 로컬 에어리아냐? 뭐 한 건물일 수도 있고요, 방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캠퍼스일 수도 있고 한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로컬 에어리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커버리지가 완전히 확정짓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옹기종기 서로 모여있는 그런 노드와 링크들, 걔네들의 형태를 우리가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MAN은 뭐냐? MAN은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 네트워크. 메트로폴리탄이니까 이제 대도시일 거 아니에요, 그죠? 서울시 전체 정도의 규모. 그럼 굉장히 그
그 규모가 큰 거네요. 그죠? 예, 랜은 한 건물이나 뭐 이 정도 규모였는데 이게 한 도시 정도면 좀 넓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정도 규모면은 그럼 우리가 man이라고 부르고요. 뭐 그거보다 더 커지면 이제 전국 아니면 뭐 전 세계, 예, 뭐 더 커지면 뭐 전 우주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랜이나 맨보다 훨씬 규모가 이게 커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wide area network이라고 해서 WAN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WAN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인터넷은 전 세계 다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WAN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인터네트워크,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 네트워크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약간 이야기가 다른 개념을 갖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모로 이렇게 따졌을 때는 뭐 WAN이라고 우리가 WAN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회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토폴로지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네트워크 모델, 모델이라는 게 나오네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